중국이 아니라 후진국 한국을 취재하라고요? 여기 한국 취재를 원치 않는 CNN 수석 기자가 있습니다. 강제로 한국 취재를 떠난 그녀는 한국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여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자는 한국에서 어떤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면서 오열을 하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 수석 기자 세라피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의 우수한 기술이나 이슈거리만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란 작고 못 사는 나라에서 성공적인 취재가 가능할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혔어요. 여러 자료를 살펴봤지만 한국이 흥미롭거나 획기적인 취재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국의 거대한 도시들을 취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망도 했어요. 제 동료들 역시 비슷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의 우뚝 솟은 마천루와 분주한 시장을 기대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변방의 작은 나라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한국에서 취재할 만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어쩌면 뜻밖의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국이 매우 작고 평범한 나라일 뿐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드디어 비행기 출발 날이 왔고 저는 공항에서 팀원들과 만났어요. 동료들의 눈빛에서는 출발 전부터 이미 한국행에 대한 걱정이 보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제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애써 위로했지만 걱정과 스트레스는 여전했어요. 비행기에서 저는 계속 중국과 일본의 화려한 풍경을 떠올리며 생소한 한국과 비교를 하였어요. 중국의 상하이는 눈부신 초고층 빌딩과 거대한 금융지구가 한눈에 들어오는 도시였고 첨단 IT 기술과 인공지능 무인 시스템 등이 곳곳에서 구현되고 있었어요. 일본의 도쿄는 첨단 기술과 정밀공학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그 자체로 미래 도시의 축소판 같았어요. 반면에 한국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깊은 걱정에 휩싸였어요. 여러 연구자료에서는 한국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땅이라고 하지만 제 눈에는 마치 과거의 잔재만이 남은 채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발전의 속도나 규모에서 많이 뒤처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은 과연 어떤 독창적인 취재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에서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여전했어요. 땅 위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지 전혀 모른 채 비행기는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이 저에게 충격적인 놀라움을 선사하고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날 공항 터미널을 걸으며 저는 제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 디자인, 친절한 직원들의 미소, 그리고 여러 언어로 안내되는 명확한 표지판들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제가 걱정했던 작고 별 볼일 없는 나라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어쩌면 한국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흙 속 진주처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였어요.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의심과 편견 너머에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배우며 새로운 것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제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 나라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걱정 반 기대 반이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치 미래 도시처럼 보이는 넓고 밝은 터미널이 저를 맞이했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깨끗했고 벽면에는 여러 언어로 된 다채로운 안내판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천천히 출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저는 작은 디테일까지도 눈여겨봤어요. 조명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비추었으며 잔잔한 음악 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마치 공항 자체가 저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 같아 매우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순간 이전의 모든 의심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한국은 단순히 생소하고 작은 나라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의외의 놀라움과 감동이 가득한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 저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직원 장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장 씨는 깔끔한 제복을 입고 있었으며 따뜻한 미소로 저를 금세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쉽고 분명한 영어로 저희를 환영하며 공항 이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솔해서 장 씨가 자신의 나라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신없고 복잡한 공항임에도 집처럼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장 씨와 함께 걸으며 저는 주변의 모든 광경을 음미했어요.
대형 디지털 스크린에는 비행 정보와 함께 한국의 자연과 도시의 아름다운 모습이 송출되고 있었어요. 안내 표지판들도 읽기 쉽게 되어 있었고 방향도 명확했어요. 대기 공간에는 아늑한 의자와 풍부한 자연광이 들어와 있어 방문객들의 편안함을 진심으로 생각한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고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손님들을 배려하지 않는 혼잡하고 구식의 공항이 그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친근했어요. 이곳을 만든 사람들이 환영받을 만한 환경과 효율성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확실히 보였어요. 터미널을 걸으며 저는 진짜 한국의 마음을 보여줄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 호기심은 더욱 커졌어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자들이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몇몇은 인상적인 내부 모습을 사진에 담기도 했어요. 건물의 매끄럽고 유려한 디자인과 곳곳에 펼쳐진 선명한 색채들이 마치 한국이 그 역사와 미래를 모두 소중히 여긴다는 살아있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출구에 다다랐을 때 저는 터미널을 한번 돌아보며 마음속으로 이전의 의심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따뜻한 환영 덕분에 제 시선이 이미 달라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매력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현대적인 디자인,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나는 자긍심이 저를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채워주었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공항을 떠나면서 저는 이 나라가 금세 놀라움으로 가득 찬 장소임을 깨달았어요. 풍부한 문화와 매혹적인 역사, 그리고 제가 그토록 들어왔던 놀라운 기술들을 직접 경험할 준비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새로운 경험 하나하나가 한국의 진실을 보여줄 것이라 믿으며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기로 다짐했어요. 시원한 바깥 공기에 발을 들이면서 이 모든 것이 멋진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공항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기에 앞으로 펼쳐질 모험도 분명히 따뜻하고 흥미로우며 수많은 발견들로 가득할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어요. 공항을 떠난 후 저의 호기심은 서울 중심부에 있는 한 아름다운 박물관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한국에는 깊고 풍부한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복도에는 크고 오래된 유물들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옛날 한국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었어요. 고대의 복식, 도구, 심지어 옛 지도까지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을지 상상하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박물관 관장 이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씨는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저를 맞아주셨고 따뜻한 미소로 환영해 주셨어요. 이 씨는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복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박물관의 차분한 분위기와 잘 어울렸어요. 쉽고 분명한 영어로 여러 전시물 뒤에 숨은 역사를 설명해 주시면서 저도 열심히 귀 기울였어요. 특히 저의 관심을 끌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수백 년 전 한국을 다스리신 현명하고 유명한 세종대왕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씨는 세종대왕이 평범한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깊이 아끼는 지도자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당시 많은 일반 백성들이 복잡한 문자 체계 때문에 읽고 쓰지 못했어요. 세종대왕은 모두가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글을 창제하셨다고 해요. 이 씨에 따르면 세종대왕께서는 지식이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믿으셨어요. 어린아이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끝나실 때마다 이 씨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꿈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분명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저는 천천히 박물관을 거닐며 세종대왕의 삶과 위대한 업적에 관한 다양한 전시물을 살펴보았어요. 왕께서 대신들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그린 그림들과 한글 초안이 적힌 옛 문서들도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자기 나라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전시 설명을 읽으며 저는 조용한 방 안에서 학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간단하고 유용한 한글을 창조하기 위해 토론하는 세종대왕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했어요. 그 방은 아이디어와 깊은 목적의식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저는 한글 자모가 크게 전시된 앞에 멈춰 섰어요. 단순해 보이는 형태들이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한때 저는 한국이 새로운 것을 제시할 것이 없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생각에 감탄과 함께 한국의 과거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커졌어요. 저는 질문을 했어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러자 이 씨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백성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려운 옛글자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간단한 문자 체계를 만들면 삶이 바뀔 것이라고 믿으셨죠. 라고 답해주셨어요. 그 단순한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어요. 이번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배려와 이해의 교훈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이곳이 저에게 상상도 못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이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결정은 용기 있고도 따뜻한 혁신의 행위였어요. 저는 한국의 역사가 이런 순간들, 즉 힘과 지혜, 그리고 백성을 향한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박물관을 떠나면서 제 한국에 대한 시선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한국을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로 보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한국에는 전 세계의 용기, 창의성, 그리고 백성을 향한 사랑에 대해 가르쳐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 풍부한 역사가 현대 세계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직접 확인할 날이 기대되었어요. 박물관을 나서고 나서 저는 현대적인 서울을 탐방하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기대되면서도 약간 긴장되었어요. 깊은 역사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현대적일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분주한 거리로 나오자마자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도시는 생명력으로 가득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로 우뚝 솟아 있었고 유리창에는 밝은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네온사인이 화려한 광고를 내뿜었고 대형 디지털 전광판에는 움직이는 이미지와 최신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깨끗한 인도를 따라 사람들이 빠르게 걷고 핸드폰으로 즐겁게 대화하며 멋진 스트리트 아트를 감상하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여서 인상적이었어요. 길거리도 아주 깨끗했고 도로 옆에는 초록빛 공간이 넉넉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팀원 중 한 명인 친절한 카메라맨 제이크를 만났어요. 제이크는 바쁘게 도시의 활기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한 건물에 설치된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을 가리키며 적어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기술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을 즐겁고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의 말에 저도 미소를 지으며 서울의 에너지가 서서히 제 마음을 감싸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현대적인 쇼핑가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의 많은 상점들이 첨단 기술이 적용된 화려한 쇼윈도를 갖추고 있었어요. 한 상점에서는 디지털 거울을 통해 다양한 옷이 제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다른 가게에서는 신제품 관련 동영상이 재생되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볼 수 있었어요. 예술, 패션, 기술이 어우러진 모습이 놀라웠어요. 이곳 사람들은 창의성과 혁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러한 현대적인 아이디어들이 한국의 풍부한 전통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궁금해졌어요. 다음으로 저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인기 카페에서 잠시 쉬기로 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큰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빛에 깜짝 놀랐어요. 벽에는 밝고 다채로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은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모든 테이블마다 고객들이 쉽게 음료를 주문할 수 있는 소형 디지털 메뉴가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아이스티를 주문하고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손님들을 지켜보았어요. 그 분위기는 참 친근하고 편안했어요. 우연히 한 학생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도시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울은 우리 과거를 기리고 미래를 축하하는 곳이에요. 저희는 열심히 일하고 크게 꿈꾸고 있어요. 라는 그녀의 말에 저도 희망과 설렘을 느꼈어요. 산책을 계속하면서 저는 도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디테일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초록빛 옥상이 있는 현대식 건물들, 고층 사무실 옥상에서 식물이 자라고 있는 모습, 가족들이 함께 놀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연세 있는 분들이 벤치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공원 등을 보았어요. 한 분주한 광장에서는 젊은 발명가들이 직접 만든 로봇과 스마트 기기를 선보이는 작은 기술 전시도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 많은 행인들이 그 발명품에 대해 질문하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이곳 일상에 스며든 창의성과 혁신이 정말 놀라웠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서울만의 마법 같은 느낌이 점점 더 커졌어요. 현대기술과 전통적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어우러진 모습은 지금까지 제가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모든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으면서 나중에 그 모든 디테일들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현대 서울은 단지 반짝이는 건물과 멋진 기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곳 사람들은 친절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서도 풍부한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도시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수천 개의 불빛이 저녁 노을 속에서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도시와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공존하며 서로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곳,
바로 한국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옥상을 내려오면서 저는 새로운 경이로움으로 마음이 다시 가득 찬 것을 느꼈어요. 현대 서울은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진 나라임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놀라운 도시에서 더 많은 놀라움과 감동을 발견할 날들이 기대되어 다시 한번 여행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어요. 서울의 한 유명 대학을 방문해서 한국어와 현대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소식을 듣자 저는 정말 설레었어요. 한국의 문자 한글이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아주 똑똑하게 설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렇게 오래된 것이 오늘날의 첨단 세계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대학에 도착하자 저는 친절하고 지식이 풍부한 김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와 단단한 악수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저희 캠퍼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분명하고 쉬운 영어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눈에는 열정이 반짝여서 저는 특별한 것을 배울 것 같은 느낌을 바로 받았어요. 김 교수님께서는 저를 컴퓨터 화면,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그리고 책들이 가득한 밝고 현대적인 교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 교실은 제가 전에 본 일반적인 교실과는 달리 에너지와 창의력으로 넘쳤어요. 학생들이 노트북을 사용하며 작은 그룹으로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모습을 보니 학습이 즐겁고 몰입감 있는 분위기였어요. 오늘은 한글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라고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한글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와도 같아요. 그 말씀에 저는 몸을 바짝 세우고 집중해서 듣게 되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500년이 넘는 옛날, 현명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당시 옛날의 복잡한 문자체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고 쓰기 어려워하자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 생각은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이고 시대를 앞서간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큰 디스플레이 화면에 전시된 한글 자모들을 바라보았어요. 각 글자는 단순한 모양이지만 소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이 모양들을 보세요. 마치 블록처럼 이 글자들을 조합해서 많은 단어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한글이 마치 풀어야 할 재미있는 퍼즐처럼 느껴져서 매우 신났어요. 그러고 나서 김 교수님께서는 디스플레이 화면을 전환하여 한글을 아주 똑똑하게 활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여주셨어요. 그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른 많은 언어보다도 한글을 더 잘 읽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글의 논리적인 구조 덕분에 컴퓨터에 매우 유용하답니다. 라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음성인식이나 번역 같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글을 연구하고 계세요. 저는 그 이야기에 정말 놀랐어요. 옛날 문자체계가 현대의 컴퓨터가 언어를 더 잘 학습하고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글의 마법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김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한글을 사용해서 기본 앱을 프로그래밍하는 간단한 실험들을 보여주셨어요. 한 학생은 글자의 명확한 디자인 덕분에 컴퓨터가 패턴을 학습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저도 태블릿에서 작은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기회를 얻었어요. 한글로 몇 개의 단어를 입력하자 프로그램이 이를 빠르게 인식하고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제안해 주더라고요. 마치 컴퓨터와 제가 동시에 옛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언어로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김 교수님께 한글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현대에서도 유용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궁금한 점을 많이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세종대왕께서는 단순히 글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소통과 교육에 대해 깊이 고민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울 기회를 갖고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셨죠. 그 비전이 오늘날 우리의 연구와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저는 큰 영감을 받았어요. 한글에 담긴 아이디어가 얼마나 강력한지, 창의성과 사람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오래도록 혁신을 이끌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의 만남이 끝날 무렵 저는 정말 마법 같은 것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글자 집합이 아니라 혁신적이고 따뜻하며 미래를 향한 한국 정신의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과 오래된 아이디어가 미래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안고 교실을 나섰어요. 대학을 나서며 그날 배운 모든 것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한국은 역사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기술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의 마법 덕분에 고대의 전통도 현대의 혁신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은 앞으로 발견할 수많은 놀라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번 여정이 제게 세상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서울의 고요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평온함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작은 별처럼 반짝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와 음악이 서늘한 저녁 공기를 감쌌어요. 저는 가족들이 모여있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며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조용히 밤을 즐기는 작은 공원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그 평화로운 순간에 저는 한국이 단순히 현대적인 건물이나 옛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본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 스며들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저를 반겨준 반짝이는 인천공항이 기억났고, 백성을 깊이 생각하며 모두가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하신 현명한 세종대왕에 대해 배운 박물관도 떠올랐어요. 또한 첨단 기술이 가득한 분주한 도시와 한글이 오늘날 디지털 세계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해준 활기찬 대학 강의실도 기억에 남아요. 이 모든 경험들은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땅이 바로 한국임을 보여주었어요. 조용한 거리를 계속 걸으며 저는 전통과 혁신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을 곳곳에서 보았어요. 깔끔한 선을 가진 현대식 건물들이 옛 사찰이나 전통시장과 나란히 서 있었고, 저를 미소 짓게 하는 작은 디테일들이 눈에 띄었어요. 따뜻한 미소로 간 만든 음식을 권하는 길거리 상인, 이해하기 쉬운 디지털 안내판, 그리고 편안하고 아늑한 공공벤치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지역사회와 모두의 삶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를 말해주었어요. 그날 저녁 늦게 저는 팀원들과 함께 작고 아늑한 한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곳은 전통 한국 미술과 현대 디자인이 어우러져 장식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매콤한 떡볶이, 구수한 국물 요리, 달콤하고 쫄깃한 디저트 등 맛있는 한식을 나누며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는 동안 동료들이 도착한 이후 변화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은 예상치 못한 친절, 놀라운 기술, 그리고 역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담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말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 역시 그 감동을 함께 느꼈어요. 식당을 둘러보며 저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서로 존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직원들은 진심 어린 미소로 우리를 대했고, 아주 작은 대화조차도 따뜻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은 바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높은 건물이나 첨단 컴퓨터만이 아니라 모두가 따뜻하고 부지런하며 창의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한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식당을 나서고 서늘한 밤길을 걸으며 저는 제 자신이 한국에서 큰 감동을 받고 그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에 한국이 별 볼일 없는 작은 나라라고 의심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한국이 무한한 가능성의 땅, 과거와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곳의 혁신적인 정신은 첨단 기술이나 현대 인프라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공항에서의 따뜻한 환영, 옛 왕들의 이야기에, 그리고 제가 매일 목격한 소박한 친절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서서 저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바로 한국 사람들처럼 항상 열린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지니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저는 이 놀라운 나라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었어요. 한때 제 의심으로 가득 찼던 이곳이 이제 희망, 혁신, 그리고 배려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한국이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고 믿어요. 위대함은 나라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올 수 있다는 것을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품었어요. 과거를 존중하고 현재를 기리며 눈부신 미래를 꿈꾸는 나라. 이번 여정을 경험할 수 있어 자랑스러웠고, 제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혁신과 따뜻한 한국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날이 기다려졌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